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성추행 사망 사건인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판박이어서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그 상관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제 가해자도 구속이 됐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성추행이 발생한 게 5월 27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위에 전임 상사에게 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선에서 2달 동안 막혀 있었던 게 최근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사망한 해군 여중사는 순직으로 인정받아서 네. 지금 이제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2달 동안의 미스테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주 거의 판박이라고 말씀하신 공군 여중사 성추행에 의한 사망이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 불과 6일 후에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네. 거예요. 전입해온 지 3일밖에 안 된 이 새로 온 신입 여중사에게 바로 직속 상관이 이 식사를 하자고 불러내서 성추행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그 기간 내에 반복될 수 있겠는가. 공군 해군이 지금 남의 나라 군대도 아니고요. 네. 너무 좀 충격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도 하태경 의원이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 여중사는 이제 11년 차 된 그래도 중견 병사입니다. 직업 군인이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부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것을 오히려 가해자와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막아서면서 지금 가족들의 이제 문자 공개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따돌림 시키고 네. 끊임없이 이 어떤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그걸 견디다 못한 여중사는 자구책이 다 바닥이 나자 2달 이후에 정식으로 보고해달라고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결국은 부대 전출이 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고통의 2달을 진실을 밝혀내야 그 영령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해자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분리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쭉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적인 가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과연 2차 가해가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 왜 나오냐면 먼저 이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던 주임 상사가 보고라기보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임 상사한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피해자가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임 상사가 그때 그 가해자를 불러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가해자가 그 후에 추가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지금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임 상사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 이러한 매뉴얼들이 있었어요. 그 군당국 법령을 보니까요.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훈령 자체가 맞아요. 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일단 하거든요. 법령과 훈령인데 법령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훈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시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훈령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고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니까 피해자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근데 일단 훈령보다는 이제 법이 우선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대 내에서 훈령을 먼저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단 법이 상위의 법인데다가 네.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군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가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해자가 처음에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출되고 나서 3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과연 그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바꿨는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이에 기간 동안에 2차 가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유가족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가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어머님께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그래서 이 여중사가 참다 못해 상급 부대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네. 결국에는 그 70여일 동안 사건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좀 큰 문제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상부대가 아니고요. 도서부대고 예. 함대에 배속이 됐단 말이에요. 매우 좁은 공간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주임 상사에게 보고가 된 상태에서 주임 상사는 가해자 본인에게 처신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벌어진 일은 점심 같이 먹자고 불러내서 술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네. 술을 안 따르면 3년간 재수가 없다. 이런 악담을 했다는 얘기는 2차 가해가 이어졌을 여지를 바로 다음 날부터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에는 누구에게도 지금 일단은 말이 새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배제가 이루어졌다? 그럼 뭔가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달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속상관이 가해자니까 불이익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거고 지금 오늘 하태경 의원이 또 방송에서 밝힌 걸 따르면 또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임 상사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임 상사도. 내가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에서 너의 인사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신 잘해라. 예. 누구에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금 그런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여중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안 되자 8월이 넘어서 자포자기한 상황인 거겠죠. 상급부대에 이 사건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대위와 이 상담을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가 돼서 네. 2달여 만에 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좌절한 거예요. 그럼 이 2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압박이 어느 대상으로부터인지 대상의 범위는 지금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부대 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공군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가 보면 성추행 자체도 문제지만 2차, 3차, 4차 가해가 조직적인 은폐와 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군사경찰, 군 법무관실 다 연루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군은 왜 그걸 뻔히 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공군처럼 이게 드러나면은 또 얻어맞을 테니까 은폐해야 한다라는 어떤 더 강한 이제 절박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것은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고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군 그렇습니다. 전체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 네. 직면하게 됐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내용 가운데 회유 가능성이 있었나 이 부분하고 또 전출되고 나서 사흘 있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 전출된 부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입증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새로 전출된 부대에서도 혹시 2차 가해가 있었나 이게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피해자가 도서 지역에 있었잖아요. 이 도서 지역에 본인 스스로가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원이란 뭐냐면 인사상 그만큼 가점을 이제 받고자 도서 지역으로 자원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주임 상사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5차례 네. 문자를 보냈대요. 그 얘기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다시 이제 이 육지로 왔는데 그때 와서 이건 이제 유가족 측의 주장입니다. 유가족 측의 주장이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의 또 다른 상사로부터 이게 지금 이제 신고를 이제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신고해서 알려지게 되면 이 피해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곧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계속 불이익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전출을 와서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됐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 네. 이 부분도 이제 수사 전망에 오를 대상입니다. 네, 지금 이 숨진 해군 부사관의 경우에는 순직 결정이 내려져서 대전 현충원 안정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 순직 결정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뭐 국민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있고요. 지금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군 체제 내에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조직적으로 지금 뭐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방어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분노감이 커지다 보니까 공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해군에서는 좀 빠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정 자체는 온당하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공군 여중사는 지금 순직 결정이 안 나 있어요. 사태는 더 먼저 벌어졌는데 아마 이게 이제 연관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순직이라는 결정은 옳지만 이것을 좀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어찌 보면 지금 유가족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국민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가라앉히려는 하나의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지는 작게나마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에게 중요한 뭔가, 것은 네. 순직은 당연하고
남아있는 과제는 진실을 드러내서 네. 그것을 정말 엄중하게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네. 공군, 해군 모두 유가족의 이 요청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지만 정말 여군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 명예를 느꼈던 우리 자녀들이 겪었던 이 고통을 재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절규를 좀 절절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문 대통령도 격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군 문화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이길래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군 기강이 이제 해이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군 기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군의 내부에서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과 관련되어서 매뉴얼이 보강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매뉴얼이 부족하지 문제하죠.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 실효성 있게 좀 집회가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군 내에서 아무래도 여성이 좀 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덮기를 이제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법령처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 어떠한 이런 선거 관련되어서 이러한 가해자가 정말 가해자가 맞는지 피해자의 보호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은 군 내부에서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군 내부에서 있으면 결국은 또 군이 이것을 덮는다는 얘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단체라든지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 이걸 좀 투명하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좀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해달라라는 유족의 말씀, 좀 외침을 잘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집행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소식이 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